선생님은 아이 사춘기 안 힘드세요? 어떻게 하세요? 정말 사춘기에는 약도 없나요? 미칠 것 같아요. 저거 봐라.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은 분명히 똑같은데 아이가 이제 되게 퉁명스러워지고 아니 그랬잖아. 그랬다고 뭐 이제 완전히 이거는 천별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나 엄마하고 대화하기 싫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 이게 내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와 대화하지 않아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저의 처음 고객이었던 저와 처음 관계를 맺었던 부모님들이 그때 당시에 아이가 인제 막 4 살, 5살 이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 기준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교 1-2 학년 이렇게까지 인제 많이 나이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선생님은 아이 사춘기 안 힘드세요? 어떻게 하세요? 정말 사춘기에는 약도 없나요? 미칠 것 같아요." 인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 엄마는 사춘기 아이와 어떻게 대화할까? 셀프 인터뷰로 준비해 봤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사춘기가 올 거라고 생각은 했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직 볼에 막 솜털도 있고 너무 귀염귀염한데 아이가 어느 날 딱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눈이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봐라.'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한 건 이제 아이가 옷과 막 이런 신발 이런 거에 막 되게 색깔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원래 입었던 아무렇지도 않게 입었던 옷들을 이제 "더 이상 입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카메라 들고 가서 우리 아이 방 보여주고 싶은데 정말 막 검정색, 회색, 흰색 인제 이런 거 밖에 없고 인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막 방에서 음악 소리 막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말을 약간 삐뚤게 해요.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은 분명히 똑같은데 아이가 인제 되게 퉁명스러워지고 "아니 그랬잖아. 그랬다고." 뭐 인제 이런 식으로 약간 반항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표정이 인제 약간 맨날 약간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 얘가 오고 있구나, 오고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인제 드디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사춘기 초입에서 인제 중간으로 가는 한 지점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가 똑같이 시작되는 건 아닌데 저의 생각에 저희 아이는 쪼끔 원래 예민하고 감수성이 높아서 그런지 약간 좀 빠르게 왔고 약간 좀 남자아이들의 전형과는 좀 다르게 온 느낌도 좀 있긴 한데요. 여튼 간에 사춘기 지금 그렇게 저에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화나죠. 그리고 제가 청소년 상담사로 제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민우가 태어나기 전부터 청소년 아이들을 정말 계속 만났는데 제가 예상하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저한테 하는 건 완전히 이거는 이건 내가 간접적으로 느낀 거하고는 완전 게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천별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딱 정말 그렇게 약간 싸가지 없이 쓱 말을 하고 가 버리면 막 진짜 이러고 싶은 정말 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주 색다른 종류의 분노가 막 일렁일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나도 이거 잘못하면 아이랑 이거 삐걱하겠는데?'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예민하고 힘들 때는 얘랑 이제 대화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춘기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진짜 우리의 갱년기랑 겹칠까 봐 진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갱년기도 갱년기지만 아이의 사춘기만으로도 충분히 사실 부모가 되게 열받을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엄마들도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느낀 지점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육아하면서 이렇게 공을 들여온 한 10여 년의 세월과 갑자기 방향이 확 바뀌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제 '이렇게 아이를 다루면 된다.'라고 쪼끔 생겼는데, 갑자기 아이가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진로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이한테 대하는 태도를 나도 인제 새롭게 약간 리셋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약간 당황스러운데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막막할까? 황당할까? 화가 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에게 되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쪼끔 질문을 몇 번 더 좀 깊이 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엄마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나 엄마하고 대화하기 싫어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 그날 딱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게 '내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와 대화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좀 눈을 반을 감고 들을 얘기도 반만 듣고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도 반만 하고, 그러니까 좀 '반쪽을 날려 버려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아이하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일단 다 넘어가자. 대신 진짜 중요한 것에만 힘을 많이 쏟자.' 좀 이렇게 결정했고요. 두 번째는 그 얘기가 워낙 충격적이었던 탓에 아이하고 대화 안 끊기게 한다. 얘 사춘기 끝날 때까지 나 얘랑 대화하는 거, 대화할 수 있는 거, 이 관계 하나 유지한다. 딱 사실 두 가지만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이에게 웬만큼 다 맞춰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진짜 머리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머리 막 이렇게 길러 가지고 막 이러고, 정말 막 옷도 그 집 진짜 발사계 같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다 넘어가고, 방꼬라지? 정말 말도 안 되고요. 근데 그냥 웬만한 건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좀 저한테 또 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딱 앉혀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완전히 모드를 다르게 해서 "땡땡아, 사춘기가 네가 시작된 것 같아서 너를 존중하고 너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터치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와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내가 너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이런 무례한 행동을 나는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사춘기여도 네가 나한테 넘어올 수 없는 선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예의 있게 굴어. 이거 하나는 약속해."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쪼끔 세게 훈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이한테는 그 한 번이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쪼끔 조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자기가 이렇게 막 "아니 알았어." 이런 다음에 그러니까 알았다는 그런 말이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고치기도 하고요. 또 인제 문 쾅 닫히면 이제 "바람이 닫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이 예의라는 부분, 사춘기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숙제 오늘 했어?" 그러면 "아니야. 하려고 했어." 막 이러고, 뭐 또 저희 아이가 머리 감는 걸 너무 귀찮아해요. 근데 지금 막 호르몬 막 미친 호르몬 때문에 막 방에 막 냄새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제 제가 "머리 감았어?" 인제 막 엄마 감으려고 했어. 막 했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그러면 넌 항상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한테 '너 오늘 머리 감을 계획이 있니?' 이렇게 질문하면 괜찮을까?" 라고 얘기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매일, 오늘 아침에도 사실 그랬어요. "너 오늘 머리 감을 계획 있니? 너 오늘 혹시 이번 주말에 방 청소할 계획 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보통 이러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있구나. 물어보기 잘했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요. 속이 부글부글하지만 며칠 전에도 휴일 때 방 청소를 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인제 밤에 가 보니까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방 청소할 계획이 있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네가 그렇게 말을 네가 직접 했잖아." 그랬더니 "아 지금 할 거야." 하면서 일어나서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하면은 또 제가 안 하는 대로 "야 이건 네가 약속한 거고 너의 계획인데 그러면은 계획을 언제로 바꾸게? 그럼 뭐 내일 아침엔 꼭 할게." 뭐 인제 이런 식으로 조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의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쉬운 일은 아닌데 "너 머리 감어. 너 방 청소해. 너 숙제했어." 이렇게 확인하고 아이한테 "나 하려고 했는데."라고 얘기 들어봤자 기분 좋을 거 하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아이에게 "너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서 아이 입으로 스스로 내뱉게 만드는 게 더 나은 전략이다 싶어서 아이와 지금 그렇게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고요. 세 번째는 아이한테 부쩍 "의논하자. 엄마하고 토론하자." 이런 식의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냥 얘기를 하면 얘가 좀 잔소리한다. 인제 특히 친구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 학교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는 인제 개념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뭐 얘기할 때 "아니 나 너랑 혹시 의논할 수 있나?"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아이가 쪼끔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고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하는데 약간 조언 구한다? 약간 요런 느낌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은 단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랑 같이 있다 보면 진짜 아이에게 공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아이가 어릴 때도 그런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얘가 아이니까 인제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게 많았다면 특히 청소년 아이들은 감정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에 되게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진짜 들었을 때 너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막 친구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거나 인제 이런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막 해. 그럼 내가 공감이 잘 안 되더라도 "아 너한테는 그 일이 되게 중요했구나. 너는 그 상황이 너한테 너무 민망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만 느껴질 수 있게끔 말을 좀 짧게 담백하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특히 그냥 "너에게 지금 그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다. 너는 그게 많이 속상하구나." 이런 식의 인제 좀 타당하는 표현들 특히 청소년 아이들은 자기들이 느낀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 주면은 초반에 아이가 이렇게 발톱을 세우고 있었던 거를 쪼끔 이렇게 감추면서 그다음에 "의논하자." 이러면 좀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부쩍 인제 아이하고 많이 갖게 된 시간인데요. 어 아이하고 몸으로 같이 대화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같이 보는 시간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저하고 워낙 관심사가 달라지고 인제 얘가 저 없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자기만의 인생이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대화는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아이하고 배드민턴이나 좀 탁구 약간 아이가 좋아하는 걸 저도 쪼끔씩 아이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면서 자주는 못하지만 저도 체력이 딸려서 좀 아이랑 가끔 이렇게 몸으로 하는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이와 콘텐츠를 좀 같이 보는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랑 마주 보는 것보다 나란히 있는 게 편해요, 대화할 때. 그러니까 운전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콘텐츠를 같이 보면서 하면 얘와 나의 공통적인 소재도 좀 있고요. 얘가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웃긴지 얘가 안 웃긴지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달라진 건 좀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경험에 대해서 약간 셀프 인터뷰 식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실제 진짜 솔직하게 아이의 사춘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고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추지 않고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정제된 표현이에요. 이 순간순간 아마 여러분들도 동감하시겠지만 굉장히 허무하고 열받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소중한 우리의 아이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사춘기가 왔다는 건 참 건강하게 성인으로 가는 관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발달의 증거이지요. 그래서 이 변화를 100% 우리가 즐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꺼이 쪼끔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수용해 주고 또 같이 즐거워해 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담아서 또 저 자신도 '나 자신아 좀 화이팅하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 나도 한번 반영해 봐야지 라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요, 한번 이제 시도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쏙쏙쏙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